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돈을 일찍 벌고 싶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모님 용돈이 아닌 제 손으로 번 돈을 쓰는 게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딱히 공부를 잘하지도 흥미가 있지도 않던 터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대신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가끔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워낙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회사는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조금씩 커졌고 회사를 그만두고 20대 때부터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이런 저를 말렸지만 악착 같은 성격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 혼자의 힘으로 나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랑도 스스럼 없이 말을 잘하는 덕분에 단골들을 잘 만들었죠.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 단골 손님이던 남자랑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카페를 운영하면서 맞벌이 생활을 했죠. 남편은 카페에 와서 자주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이 남자 정말 다정하다. 내가 힘들까봐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냥 저를 감시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 김 사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왜 커피 드시러 안 오셨어요? 저는 가게 접으신 줄 알았잖아요. 아, 내가 요번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 그래서 카페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 가게에 들어오시는 거 보니 잘 걸으시던데 지금은 다 나으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팔팔해. 아까 초록불이 깜빡깜빡한 신호등에서도 잘 뛰어서 건넜다고. 뛰실 정도면 진짜 다 나으셨나 보네요. 참 다행이에요. 김 사장님, 퇴원 기념으로 오늘은 커피 돈 안 받고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 정말? 이거 참 고맙구먼. 고맙긴요. 이 근방에 카페 많은데 자주 사장님 지인분들과 저희 카페 오셔서 매출 올려주시니 저야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루는 오랜만에 온 단골 손님이랑 안부 인사를 했어요. 뭐야? 왜 저 늘탱이랑 한참 이야기하다 오는 거야? 무슨 이야기 했어? 응? 저 사람 누구야? 누구긴. 자주 오셨던 김 사장님이잖아. 얼굴 까먹었어? 근 한 달 동안 안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셔서 무슨 일 있으셨나 해서 물어봤더니 다리 다치셔서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퇴원 기념으로 커피 공짜로 드리기로 했어. 뭐? 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리고 퇴원을 했으면 했지 뭔 퇴원 기념 공짜 커피? 돈 받아야지. 장사 안 해? 이게 장사하는 거야. 단골 손님한테 서비스 드리는 거. 이게 장사 노하우라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셨던 단골과 이야기를 하고 커피 한 잔 공짜로 드린다고 해도 난리. 그런 난리를 치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레몬차 많이 신가요? 아니면 달달한가요? 저희는 과일티는 청으로 만드는데요. 레몬은 아무리 꿀을 넣었다고 해도 본래 신맛이 있어서 달달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손님. 그래요? 그럼 좀 상큼하면서 단맛 나는 과일티는 뭐가 있을까요? 자몽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살짝 상큼하면서 단맛이 나서 남녀노소 인기가 많아요. 제가 레몬처럼 신맛 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시고 달달한가요? 네, 신맛은 별로 없고 달달한 맛이 강해요. 손님이 주문하시면 신경 써서 달달한 천연꿀을 더 넣어드릴게요. 아, 네. 저 그럼 자몽차로 하나 주문할게요. 과하게 단 거 좋아하니까 꿀 듬뿍이요. 알겠습니다, 손님. 아이들이 단 거 좋아하는데 아이들 입맛인가 봐요.
여자 손님이랑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남자 손님 응대를 하면 옆에 찰싹 붙어서는 귀를 쫑긋 엿듣고 있다가 저를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어요. 아이들 입맛인가 봐요. 처음 보는 남자한테 눈웃음 치면서 아이들 입맛인가 봐요. 천연꿀 더 넣어드릴게요. 이러고 있네. 뭐야? 왜? 손님이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뭐 불만 있어? 단 거 먹고 싶으면 캐러멜 라떼나 먹으면 되지. 일부러 당신하고 말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잖아. 레몬차가 당연히 시지. 뭐 그걸 모르는 인간도 있어? 손님이 메뉴를 물어봐서 응대를 한 상황에서도 손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한 거다. 저 사람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당신한테 말 걸면 멱살을 잡아야겠다 등등 별 시답지 않는 소리를 짓거리곤 했어요. 하도 짜증이 나서 주말에 일 도와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늘 와서 이렇게 의심 아닌 의심을 받으니 짜증을 넘어 화가 쌓였죠. 여보, 진짜 그만 좀 해. 그럼 내가 내 가게에 돈 쓰러 온 사람들한테 인상 찡그리면서 응대를 해야겠어? 당신이면 그런 카페 가고 싶겠어? 내가 하는 일이 서비스직이잖아. 그럼 당연히 웃으면서 손님들 대하는 게 맞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래도 당신이 워낙 이쁘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 4번째 손가락에 반지도 늘 끼고 다니고 내가 일부러 가게에서 큰 소리로 여보 여보 거리면서 일하는데도 맨날 와서 치근덕대니 남자들이 저러니 내가 신경이 안 쓰여?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어?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여? 그럼 나 그냥 카페 그만두고 당신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에만 있을까?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요즘 외벌이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무슨 공무원이라서 철밥통도 아니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만두고 나만 바라보면 안 되지. 일해서 돈 벌어야지. 손님들 대하는 모습에 의처증처럼 간섭을 해서 일 그만둬야겠다고 말이라도 하면 자기 혼자 돈 벌면 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만두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 벌어오는 건 좋고 가게 손님들한텐 친절한 건 싫고 어쩌란 소린지 남편이 가게에 일 도와주러 오는 날이면 매일같이 속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게 주변으로 갑자기 우후죽순 카페가 생겨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되었죠.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지만 인건비나 겨우 건지는 수준이 몇 개월 지속되면서 저는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애지중지하며 오래 운영한 가게가 문을 닫고 제가 우울해하자 처음에는 같이 안타까워하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엄청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밖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으니 남자 만날 일이 아예 없어져서 안심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늘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별말 없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꾸만 저에게 불만은 조금씩 말하더군요. 여보, 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밥은 든든하게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원래 아침 안 먹고 출근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아침을 안 차려준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야. 당신이 같이 돈 벌 때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한 거지. 나 맨날 회사 출근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뭐 먹고 들어가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당신이 돈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생활비 아껴야 해서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침 좀 차려줘. 뭐? 알겠어. 그게 뭐 어려운가? 집에 있는 반찬 꺼내서 차려주면 되는 건데. 아니지. 무조건 뜨끈한 국물은 필수고 손수 만든 반찬들로 5첩은 해줘야 해. 뭐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내가 벌어오는 돈 쓸 거면 내조라도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돈 벌 때는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지금은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어깨가 더 무거워져서 아침 식사라도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왜 짜증이야? 자기가 벌어오는 돈 쓰는 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아침 식사를 요구하더니 저녁이나 주말에도 돈 아낀다고 밖에서 외식을 아예 안 하고 집에서만 식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찬 투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쌓여있는지 검사를 하는 게 꼭 못된 시어머니 모습 같더군요.
숨이 턱턱 막혀서 가끔 밖에 나가서 혼자 맛있는 걸 사 먹곤 했죠.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평일 낮에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나?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한두 번 돌아다녔어.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가고 카페에 가서 달달한 디저트도 사 먹고. 일부러 저렴한 것만 먹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뭐? 나는 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옆편 내가 진짜 팔자 폈네. 우리 집 수입이 당신 가게 문 닫고 반으로 줄었는데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그 시간에 집안 청소나 하고 나 먹일 반찬이나 만들어.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비 어디다 썼는지 매일 확인할 테니까 가계부 써서 나 퇴근하면 바로 보여주고. 남편은 제가 집에 있기 답답해서 바람 쐬러 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예전에는 남자 만날까봐 전전긍긍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돈돈거리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받고 제가 번 돈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이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주말에 도와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서툴렀죠. 여보, 불판 옮길 때 그렇게 하면 손 다쳐. 이거 은근 무겁거든? 이렇게 위험한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저쪽 가서 밑반찬이나 미리 세팅해둬.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자주 고깃집 일을 했던 터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만큼 능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하면 저 대신 본인이 해줬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엄청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참나 오빠, 그거 불판 하나도 안 무거워. 나도 매일 해, 매일같이. 여기 이 늙은 오빠네 엄마도 매일같이 그거 들고 옮기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놈은 내가 가게에서 불판 옮길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 마누라가 좀 하려고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엄마, 저 사람은 고깃집에서 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잘 못해서 제가 도와주는 건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했죠. 그럴 때면 불똥은 저에게로 튀었어요. 평상시에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저렇게 부인 눈치를 보나. 참. 내가 아들놈은 저렇게는 안 키웠는데 집에서 제대로 잡혀 사는 모양이네.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시댁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희가 일하고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돈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여기 옛다. 오늘 일한 사기다.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가족들끼리 급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점심 저녁으로 고기 먹은 것만 해도 일당 넘어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일한 대가는 받아야지. 얼른 넣어둬. 그리고 이렇게 돈을 줘야 다음에도 손 필요할 때 너네한테 눈치 안 보고 연락할 거 아니냐. 그동안은 네가 카페 일하느라 못 불렀는데 이제는 자주 연락할 테니 그리 알아. 알겠어요, 엄마. 이 돈은 다음에도 또 일하러 오라는 뇌물로 알고 감사히 받아갈게요. 또 일손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가게를 나와 걸어가면서 남편이랑 돈 봉투를 열어봤죠. 여보, 이것 봐. 고깃집 일당 치고는 진짜 많은데? 엄마가 진짜 자주 부르려고 일부러 많이 주셨나? 진짜? 되게 넉넉히 넣어주셨네? 아, 이걸로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오랜만에 내가 일해서 돈 버니까 기분이 좋네.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그렇게 싫고 직접 돈 버는 게 좋아? 나는 진짜 회사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집에서 살림한다고 돈이 나오거나 내 경력이 쌓이는 건 아니니까. 당신도 불평불만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해. 그냥 다시 고깃집 물려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볼까? 생각해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윗사람한테 내내거리는 것보다 그냥 고깃집 사장님 소리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 남편은 회사를 다니기 전에 고깃집에서 일을 배웠어요. 맛집으로 워낙 유명한 곳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려주겠다면서 일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몇 년 열심히 배우다가 고기 굽는 일은 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회사로 취직을 했던 거였습니다. 고깃집 일해봐서 알잖아. 엄청 힘든 거. 휴가도 없지. 사람들 관리도 다 해야지. 게다가 바로 사장 되겠어? 지금 아가씨가 옆에 꿰차고 후계자로 자리 잡았는데 오빠한텐 바로 안 주실걸? 그때야 엄마가 가게 물려준다고 일 배우라고 엄청 빡세게 해서 힘들었지. 우리 가게 엄청 돈 잘 벌잖아. 내가 엄마 비위만 좀 맞춰서 가게 물려받으면 사람 쓰고 나는 계산대 앞에 앉아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한 다음부터 계속 다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몇 개월 동안 집안일만 해서 내 힘으로 돈 버는 맛을 까먹었다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카페든 뭐든 내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다른 남자랑 노닥거리는 꼴 보기 싫으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자주 저를 가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한테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쉬운 일 하니까 그렇죠.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가끔 손님 자리 안내, 바쁘면 서빙 조금밖에 안 하는걸요. 일을 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예, 네가 딱 매장에서 손님들 정리를 잘해주니 우리가 일하기 훨씬 수월하지. 입구에서 엉켜봐라. 아주 난리 난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 없냐? 내가 부를 때 오는 거 말고 직원처럼 주 5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안 그래도 사람이 부족했거든. 너도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나을 거고. 어머니 가게에서 같이 일이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할 수 있을지. 우선 그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가 일하는 건데 남편한테 왜 의견을 물어봐? 그냥 해. 다음 주부터 나와. 사실 저는 고깃집이든 뭐든 집안일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남편한테 돈 이야기 듣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댁 사람들과 같이 하루 종일 있는 게 부담스러워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왔죠.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가게 일해 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고깃집 일은 카페 이런 거보다 훨씬 힘들지? 카페나 고깃집이나 다 그게 그거지. 돈 벌기가 쉬워. 당신 집안일 하기 싫어했는데 잘 됐네. 어머니 가게 일손도 부족한데 당신이 일하면 되겠다. 그런가? 그래도 내가 몇 년을 사장님만 해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잘 맞을지 모르겠네. 그냥 내가 가게 차리는 게 낫겠지? 우리 대출 받아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가게 차릴 돈도 없는데 또 대출 받아서 하려고? 그러다 가게 또 망하면 어떡해. 아마 당신이 일하면 어머니가 돈도 두둑히 챙겨주실 거야. 고깃집에서 일해보고 당신이랑 잘 맞으면 월급 모아서 고깃집 차려도 되는 거고. 웬일로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늘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지금 형편상 새 가게 차리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일하는 게 쉬웠어요. 왜냐면 저한테 주방 일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고기 굽는 일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주로 카운터나 서빙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신우가 편하게 돈 벌어간다고 가끔 비아냥거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카운터 일 지겹다고 일 잘 배워서 시어머니한테 가게 물려받고 싶으니 주방에서 비법 좀 배우게 해달라고 대답을 했죠. 처음에는 신우가 우스갯소리 취급을 하더니 점점 제가 진짜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가게에서 일한 다음부터 남편이 자주 고깃집에 와서 회사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시어머니한테 고깃집을 물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평생 몸에 고기 냄새 배는 거 싫다고 고깃집 그만두고 회사 취직한 놈이 이제 와서 무슨 가업 타령이야? 게다가
네 동생이 너 대신 일 잘 배우고 있는데 물려줘도 네 동생한테 물려줄 거다 이놈아. 엄마, 저 대신 제 와이프가 일 배우고 있잖아요. 솔직히 유미는 아직 결혼 안 해서 후계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해외나 지방회사 다니거나 하면 가게 어떻게 운영해요? 저는 이미 가게를 다 할 줄 알고 이제 와이프만 잘 배우면 되니까 저한테 물려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다녀간 다음 날에는 꼭 시어머니가 저한테 외모 지적을 하셨어요. 예, 너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데 목걸이에 귀걸이에 치렁치렁하고 다니니? 누가 보면 직원 아니고 손님인 줄 알겠다. 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는 그냥 외모는 포기하고 고깃집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시어머니가 제가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걸 옆에서 엿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구우면서 남자 손님이랑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아까 그 얘기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물론이고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우며 남자 손님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면 괜스레 밑반찬 가져다 주면서 남편은 잘 있냐고 뜬금없이 질문하곤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저를 감시하는 듯한 시어머니 행동에 자꾸 신경이 쓰였는데 우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지 모르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요. 오빠가 괜히 가게 못 차리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봐봐. 시어머니가 있는 가게에서도 남자 손님이랑 하하호호 거리잖아. 아무도 보는 눈 없는 자기 가게였으면 얼마나 더 심했겠어?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보면 여자 손님한테 대할 때랑 남자 손님 대할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 여자들한테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는데 남자들 있는 테이블에서는 바쁜 시간대에도 굳이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가서 물어보고 눈웃음 살살 치는 게 여우가 따로 없어. 그치? 맞지? 나도 그거 예전부터 신경 쓰이더라고. 남자들, 특히 좀 젊고 잘생긴 남자 있는 테이블에는 꼭 자기가 고기 구워주러 가더라? 처음엔 이 오빠가 지 마누라 걱정된다고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몸팔불출인가 싶었는데 그럴만해. 내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다니지. 처음에는 그렇게 꾸미고 다녔다? 아직도 화장하고 오는 거 봐라. 결혼한 여자가 무슨 추태인지.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 잘하니까 가게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뒤에서 시킨 거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다시 차리려고 하니 또 남자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말입니다. 그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말하고 한번 크게 싸웠어요. 그 이후로 고깃집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가게를 차릴 만큼 목돈을 모을 때까지만 참고 하기로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정도 일한 다음부터는 점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든 일을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가게 물려받으려면 너도 일해야지. 네 신우는 다 할 줄 안다. 아직 나 가게 누구한테 물려줄지 안 정했으니 열심히 일 배워둬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캐셔나 서빙을 안 시키고 대신 숯불에서 초벌 굽는 일이나 주방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일은 좀 고되긴 했지만 덕분에 시댁 사람들하고는 가게에서 얼굴 마주칠 일이 없어서 좋긴 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장님 며느리라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 일이 힘들다, 월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제가 들어오기만 하면 조용해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주방 이모 한 분이 설거지하라고 들어온 그릇에 남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반찬통에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이모, 이거 한번 나갔다 들어온 반찬이에요. 아우, 새 반찬이랑 섞였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보니까 손도 안 대고 깨끗해 보여서 넣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깨끗해 보여도 젓가락으로 뒤적거렸을 수도 있잖아요. 남의 침 다 묻은 건데 괜찮긴요. 대수롭지 않아 하는 이모의 반응을 보고 놀란 제가 얼른 방금 넣은 반찬을 빼려고 하자 이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응? 사장님 며느리 아니야? 몰랐어? 여기 반찬 재활용하잖아. 사장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그걸 왜 빼려고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반찬 남는 게 아깝다면서
깨끗해 보이는 남은 것들은 다시 재활용하려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아직 이 가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주방 이모가 혀를 차졌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요. 시어머니가 절 별로 안 좋아하세요. 거기다 여기 가게는 아가씨가 물려받으시기로 돼 있어서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기 싫어서 알바로 돈 벌려고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거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지금 가게 물려받으려면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괜히 시어머니 심기 건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도 먹으려고 반찬 꺼냈다가 깨끗하면 다시 반찬통에 넣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을 더 하면서 점점 주방 일을 오래 하신 이모들이랑 속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들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도 잦고 조금만 늦게 와도 시급을 깎아버리기 일쑤라고요. 게다가 점심이나 저녁은 늘 가게에서 나가는 밑반찬만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영업을 예전에 해서 그런지 직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신경이 쓰였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와 남편뿐 아니라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까지 정말 진심으로 저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죠. 결혼 초에 임신을 한 번 했었는데 유산을 한 뒤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 그런 일을 겪은 것도 있고 제 나이 40대 초반의 노산이라서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여보, 아무래도 가게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임신 초라서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집에서 쉬어야겠어. 그래? 많이 피곤해? 일하는 시간 줄이고라도 계속 일할 수 없어? 안 되지. 임신 초기에는 위험해. 예전에 유산했던 적도 있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더 조심해야지. 아, 그래 알겠어. 듣고 보니 그렇네.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드릴게. 당분간 집에서 쉬어. 남편은 계속 일을 하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에서 쉬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임신하고 5개월 차 들어서자 남편이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 가게 힘들다던데 일손 좀 다시 도와드릴 생각 없어? 응? 가게 일? 안 되지. 임신을 하고 어떻게 고깃집에서 일을 해. 힘들어서 안 돼. 쉬어야 해. 5개월이면 안정기잖아. 밖에 잘만 돌아다니더구만. 가게에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왜 갑자기 쉬어야 한대? 당신 내일도 친구 만날 약속 있는 거 아니었어? 친구 만나는 거랑 가게에서 일하는 거랑 같아? 지금 장난해? 나 회사 그만두고 고깃집 물려받으려고 생각 굳혔거든. 근데 유미 그 기집애가 떡하니 이 가게에서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가서 일손 도우면서 어머니한테 좀 잘 보여. 대신 힘든 일 말고 캐셔만 시켜달라고 하면 어때? 그건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지 않아? 캐셔는 안 힘든 줄 알아?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손님들 비위도 맞춰야 해. 그리고 어떻게 캐셔만 하냐. 손님 많고 바쁘면 가게 일 도와줘야 할 텐데 절대 싫어?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당신이 가게 일하러 가면 되겠네.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나는 평일에 회사 다니잖아.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가게에 가긴 하는데 그래도 유미가 자꾸 신경 쓰여서. 아, 진짜. 그만해. 나 절대 가게 일하러 안 가. 예전에 한번 유산했었잖아. 이번에도 유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만약에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도 나 아이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일 안 했을 거야. 아무리 지금 안정기라지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아기 생각은 안 해? 가게 물려받는 게 더 중요해? 나는 당신 자식 낳으려고 커피도 못 먹고 친구 만나도 술 한잔 못하면서 아이 배에 품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응? 제가 강경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저한테 가게 일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태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 대신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가게에 일하러 갔지만 저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흐르고 저희 예정일이 가까웠을 쯤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으셨어요. 시어머니 가게는 매주 월요일마다 휴무였는데 시어머니 생신은 수요일이었죠. 저희가 생신날에 가게 문 하루 닫고 가족끼리 식사나 하자고 했지만 어머님은 영업날은 손님들과 약속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어머니 생신날 가게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생신잔치는 다음 휴무일에 하고요. 저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일을 돕기 위해서 출근을 했죠. 선물은 생신 파티하는 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당일에는 시어머니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만 한 상태였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 안내하고 결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또래분들이 단체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들이시더라고요. 여기 사장 좀 불러줘요, 사장. 네? 아, 사장님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사장 친구라서. 사장님하고 인사 좀 하려고 하니 사장 좀 불러줘요. 저는 불이 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예, 순자야, 우리 왔다. 너는 어떻게 네 생일에도 가게 문을 여냐? 응? 생일 축하해준다고 했는데 일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여기로 왔어. 어때? 감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매상 바싹 올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시어머니는 기분 좋으신 듯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시곤 주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인사시켰죠. 어머, 형씨가 오랜만이다. 너 결혼할 때 보고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이 컸네. 아니, 이제 많이 늙은 건가? 아니, 근데 옆에 며느리? 임신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가게 일 도와주러 온 거야? 대단하네. 원래 오늘 생일 파티 해준다고 가게 문 닫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휴무일은 월요일이라고 그랬더니 생일날 나 고생한다고 애들이 도와주러 왔지 뭐야. 우리 아들은 오늘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왔어. 연차 뭔지 알지? 휴가 말이야. 아주 효자 아들이네. 만삭인데도 일 도와주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효자 아들. 너 자식 복은 있다? 그래, 좋겠다 얘. 요즘 시어머니 생일이라도 생일상 챙겨주기는커녕 선물 띡 보내고 생신 축하드려요 톡만 보내는 애들도 있는데 너는 오늘 미역국도 얻어먹었겠다?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갑자기 미역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는 대답하셨어요. 미역국은 무슨? 얘가 이렇게 남산만한 배를 끌고 가게 일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미역국을 어떻게 얻어먹니? 아까 저녁 장사하기 전에 내가 밥 차려줬다.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은 걸 보시고는 다른 친구들이 급하게 말을 돌리셨어요. 아이고, 그래. 임신한 애가 가게 나와서 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효도지, 효도. 어떻게 미역국까지 바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는 임신했을 때도 나랑 우리 남편 생일상 거하게 차려줬는데 그게 다 마음이랑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 힘들긴 뭐가 힘들어. 생각해봐라. 우리 임신, 젊을 때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했냐? 시어머니 눈치 안 봤어?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았다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제가 미역국을 안 끓여드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마다 한 소리를 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만삭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 미역국을 끓여드리기는커녕 엄마가 차려주신 밥 먹었어? 우리 집 며느리가 감히 시모생신을 안 챙겨? 미쳤니? 우리 엄마를 그런 취급해? 뭐라고? 만삭인 나한테 이따위로 말하고 싶냐? 어머니 생신이라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일 도와드린다고 하길래 무거운 몸 이끌고 힘들게 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너는 연차 쓰고 늦게까지 낮잠 자다가 저녁 장사할 때쯤 와놓고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 어제 회식하느라 늦게 들어왔잖아. 피곤해서 늦었다, 왜? 너 근데 임신한 게 벼슬이야? 어? 우리 엄마 나랑 내 동생 임신했어도 매일 일했던 사람이야. 너만 애 낳냐? 유세네, 유세야. 임신한 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낳아주셨잖아. 네 애 가지고 있는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한번 유산했던 적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그렇게 어머니 생신 챙기고 싶으면 네가 손수 미역국 끓여주지 그러냐? 시어머니 생신상은 당연히 며느리가 끓여드려야 하는 거지. 어디 아들이 자기 엄마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거 봤어? 이건 또 뭐 남녀 차별하는 소리야. 네 부모는 네가 챙겨야지. 나는 우리 엄마 생일날 미역국 끓여줬는데 넌 뭐 하냐? 그게 싫으면 네 동생한테 끓이라고 하던가. 애 가지고 힘들다고 해도 가게 물려받고 싶어서 나보고 일하라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 시키려고 한 주제. 효자나셨네 아주. 뭐?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안 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엄마 생신 때 미역국 차려드리라고 하는 게 왜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야? 가게 물려받을 생각하기 전에는 시어머니 생신 날짜도 기억 못해서 내가 매번 미리 알려줬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그러냐고. 갑자기 왜? 효자인 척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너 그따위로 살지 마. 그리고 나 오늘부터 너네 집 며느리 아니다. 미역국은 네가 끓여. 저는 제가 늘 속으로만 생각했던 불만들을 그날 다 입 밖으로 쏟아버리고 바로 친정집으로 가버렸고 저희는 그 뒤로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시어머니의 가게가 더 중요한 남자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보니 제가 그동안 일한 것에 비해서 돈을 너무 조금 받았더라고요. 매번 후계자 수업인데 돈을 왜 다 받으려고 하냐. 나중에 이 가게 네 남편이 물려받으면 그때 네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해라 이러면서 돈을 조금 주셨거든요. 생각해보니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일이 없어져서 저는 다시 그 고깃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 언니. 아 이제 언니 아니지? 아줌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제 저희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니네 엄마 어딨냐? 나 니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시댁 사람들한테 말하는 본세하고는. 대학도 못 나와서 평생 돈만 벌어서 그런가 애가 예의가 없네. 자, 나 왔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일했던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요. 임금을 더 받으려고 왔어요. 참나 사장님? 그동안 일한 돈을 받으러 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니? 나는 꼬박꼬박 월급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제대로 돈 못 받았어요. 매달 연차는커녕 가게 바쁜 날에는 초과 근무에 주말 출근했는데 그거에 대한 돈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게에 공사라도 할라 치면 제 월급에서 깎으면서 나중에 가게 아들한테 주면 제 가게나 마찬가지니까 제 월급으로 공사한다고 막무가내로 빼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네가 초과 근무했다는 증거라도 있니? 어디 그런 거 있으면 가지고라도 와봐. 내가 다 계산해주마. 뭐라고요? 가족이랑 일하니까 인건비 줄었다고 늘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네요. 지금 돈 안 주면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정당하게 일하고 번 돈 내놓으세요. 퇴직금까지요. 아 진짜 웃겨. 피눈물 흐르게 해준대. 애 낳고 돈 벌 곳 없으니까 돈 뜯으러 왔네. 여기가 무슨 은행 ATM기인 줄 아나? 오빠가 양육비 매달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여기 와서 행패해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저를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바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주방 이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모, 저예요. 네,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잘 보이게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말소리도 잘 들리게 좀 해주시고요. 그거? 정말 그거 하려고?
그러다 가게 망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고. 미안한데 나 그거 못 해주겠어. 정말 미안. 이모,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리고 이모가 해줬다는 건 비밀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 제발 부탁드려요. 이모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맺힌 거 많으시잖아요. 같이 복수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책장에 넣어두었던 가게 장부를 꺼냈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손으로 쓰던 장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작업을 맡아서 하느라 그간 썼던 장부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세금 신고를 안 한 내역이 쫙 쓰여 있었어요. 물론 일하지도 않는 가족들 이름으로 월급을 준척해서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있었죠. 저는 그걸 증거로 국세청에 세금 탈세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방 이모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이모, 감사해요. 진짜 완전 잘 나왔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 얼굴에 시어머니 목소리. 이거면 충분해요. 마무리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우, 진짜 그 다음 단계도 나보고 도우라고? 나 못해. 진짜 못하겠어. 이 동영상도 덜덜 떨리는 손 붙들고 겨우 찍은 거야. 이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보여주고 시어머니 민낯을 밝혀야죠. 버튼은 제가 누를 테니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계속해서 설득한 끝에 주방 이모는 제 뜻을 따라주기로 하셨고 저희는 그 주말 저녁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에 작전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어머니 가게로 향했어요. 주방 이모가 TV 리모컨을 저에게 가져다 주셨고 저는 TV에 제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연결시켜서 주방 이모가 보내주신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TV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저것 좀 봐. 여기 고깃집 반찬 재활용하는 곳이었어? 어머, 저거 뭐야? 사람들의 시선은 TV로 향했고 TV에서는 주방 이모가 손님상에 한번 나갔다가 깨끗하게 다시 들어온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자 시어머니가 화내는 장면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김씨. 왜 멀쩡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응? 아깝게. 네? 깨끗하긴요. 제가 보기에는 젓가락으로 뒤적거려서 김치에 고깃기름이 잔뜩 묻어있던데요. 우리 집에서 지금 몇 년째 일하는데 아직 재활용해야 될 반찬도 구별 못해? 그건 불판에 같이 굽는 김치 모아두는 통에 넣어주면 되잖아. 어차피 바로 고기랑 구워서 티도 안 난다고. 예전에도 이런 김치 다 버린 거야? 앞으로 조심해. 한 번 더 아까운 반찬 버리는 거 내 눈에 띄면 월급에서 깎을 줄 알아? 시끌벅적하던 고기 집안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아, 사장님. 요즘이 어느 때인데 반찬 재활용을 해요. 네? 저 아까 주문한 음식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취소하고 나갈게요. 이런 더러운 데서 음식 못 먹겠으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통에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꾸민 짓이지? 어? 일부러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너! 이리 와! 세상에 여기는 반찬 재활용도 하더니 처음 본 손님한테 이년저년하면서 손가락질까지. 못 올 곳이네. 그렇게 깽판을 치고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며칠 뒤 시댁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언제 그딴 동영상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알겠어? 일부러 우리 가게 망하려고 꾸며낸 짓이라고 고소할 거라고! 무고죄요? 무고죄가 뭔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벌을 받는 건데 사장님은 죄가 있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반찬 재활용하는 가게 신고했으니 상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뒤에 시어머니는 그 동영상을 찍는 걸 도와줬다면서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한 주방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는 연락을 받고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다들 그동안 임금 받으신 통장 내역 가지고 오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아니 고깃집 사장님이
불법적으로 여러분을 고용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로계약서인가 뭐 그거 안 쓰면 진짜 불법 맞아?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일했었는데 그런 거 쓴 적이 없어. 네, 맞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이모가 여태까지 다 불법을 행하는 가게에서 일하신 거예요. 게다가 주 5일 근무하면 연차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따로 계약서에 적지도 않았는데 초과 근무 수당도 안 주고 그냥 바쁘다고 하면서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제가 자영업을 20대 때부터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 믿고 같이 신고해요. 저는 주방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가게를 할 때 알고 지냈던 노무사에게 찾아가서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증거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과 함께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그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 더불어 퇴직금까지 줘야 해서 큰 목돈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찬 재활용하는 집으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손님이 뚝 끊겨서 결국 얼마 못 가 고깃집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억지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후 저는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카페 대신 수도권 외곽 지역에 크게 음식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물론 그때 시어머니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분들과 함께요. 보너스도 넉넉하게 챙겨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게 저의 아이와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